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거를 한번 해보게 될 거냐면은 SHO 운동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한 몇 달 전이죠? 2달 전? 2달 전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SHO 운동 원운동 분석 시간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원운동 분석하고 나서 SH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17분 의외로 길어져 가지고 SH 운동까지 할 시간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그 SH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SH 운동이 뭔지 한번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Simple Harmonic Oscillation 요런 이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참 이런 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뭔 소리냐면 알았어. 자, 뭔 소리냐면 실제로는 요렇게 운동하는 게 실제로는 요렇게 운동하는 게 요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냥 요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나중에 SH 운동 분석할 때는 X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 이러한 어떤 저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래가지고 SH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근데 SHO 운동 분석을 할 건 맞거든요. 근데 분석하기 전에 원운동, 이 원운동 리뷰예요. 오늘은 원운동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원운동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아셨죠? 네,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세타가 오메가 T라는 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 정도 이건 아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뭐를 해놓냐면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놔요. 90도예요. 90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운동을 여러분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79%에 언제 가니? 뭐냐면은 거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력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가속도적인 요소, 그 다음에 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에너지적인 요소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에너지적인 요소는 여기서 안 할 겁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랄까 SH 운동에서 에너지까지 가면 너무 간 거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이 힘까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원운동 리뷰까지는 이제 가속도까지 제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힘은 아마도 거기서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영상에서도 나가지도 않았을 거라 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원운동 복습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지웠니, 내가? 거리적인 요소를 찾은 다음에 뭐를 찾아야 된다? 그죠? 속력적인 요소를 찾고, 그 다음에 가속도적인 요소를 찾고, 그 다음에 힘적인 요소를 찾은 다음에 에너지적인 요소를 찾아라. 근데 오늘은 에너지적인 요소도 안 할 거고, 힘적인 요소는 원운동에서는 안 다룰 거고, 이 가속도적인 요소만 다룰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거리적인 요소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X축, 그죠? X 그러니까 거리적인 요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과정을 다 밟으셨다면은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뭐를 아시냐면은 자 이거 색깔이 안 변해요. 색깔이 제가 이거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인쇄는 할 필요 없고 처음 써보는 건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자, 색깔 없어도 괜찮죠, 여러분? 색깔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 x축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x축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죠? 반지름, 이 반지름이에요, 그죠?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한번 놓게 되면은, x적인 성분은 r. 자, 지금 뭐를 구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식으로 돌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요런 식으로 돌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요런 식으로 가는 물체가 있어도 옆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요렇게 보인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얘가 아무리 요런 식으로 돌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이렇게 째려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지만 이 축, 이거를 지금 분석해 보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잖아요. 이 성분은 뭐예요? 얼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코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얼 뭐예요 여기가? 그죠? 싸 아하 여기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세타죠. 근데 세타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x축이 아니라 y축이죠. 이거는 y축. 그래서 x축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x축은 r 코사인 세타. 그래서 r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분석을 한 거냐면, 그죠? 거리적인 요소. 거리적인 요소를 분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리라는 거는 여기서는 반지름하고 같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제 뭐를 갈 거냐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거리 다 했죠? 지금 속력하고 가속도 할 차례예요. 자, 속력하기 전에 여러분 좀 어지럽죠? 지금 죄송합니다. 자, 속력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제가 이 뭐 물리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저기를 했어요. 물리원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어폰을 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이제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람 소리가 나서 이제 듣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는 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좀 해볼게요. 속력이라는 거는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S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얼세타를 T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S는 얼세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정도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S는 얼세타예요. 아무튼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알아보자고요. 아셨죠? 근데 세타를 T로 나누는 거 이게 뭐예요? 각속도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V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죠? R 오메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색깔을 바꾸는 거구나.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해볼 거냐면은 Vx 그러니까 x 축성분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 거고 x 축성분은 뭐냐면 자 여기도 V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삼각형을 그려요.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을. 자 그렇게 되면은 요쪽 있죠. 요쪽은 x축이고 요쪽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x축 성분의 속력 그 다음에 y축 성분의 속력 이거를 구해볼 겁니다. x축 성분의 속력 y축 성분의 속력을 한번 좀 구해볼게요. 자 x축 성분의 어떤 속력을 보게 되면은 자 v는 r 오메가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 자체에 이 성분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죠? 이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R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봐봐요. 위로 가니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Y축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왼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축은 마이너스 R 오메가가 되는 거고, Y축은 플러스 R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죠? 근데 X축 성분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여기가 세타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세타잖아요. 얘가 세타. 자, 그죠?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죠? 세타는 오메가 t. 여기가 세타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사인이고 안고 있는 쪽이 코사인이니까 x축이 사인이 되겠고 y축이 코사인이 되겠죠. 자, x축이 코사인이 되겠고 x축이 코사인이란다. x축이 사인이 되겠고 y축이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r 마이너스 ry rw 사인 오메가 t 뭐 똑같은 게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오메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건 뭐 똑같은 게 r 오메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뭐로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도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다가 90도죠? 지금 뭐로 해볼 거냐면은 자, 다 했어요. 지금 가속도 구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자, 가속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거는 V 속력이라는 거를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거든요. 근데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은 R 오메가거든요. R 오메가 분의 T예요. 예, R 오메가 분의 T예요. 이게 가속도예요. 그죠? R 오메가 분의 T예요. 근데 오메가라는 게 뭐예요? T분의 세타죠. 그죠? T분의 세타분의 T 이게 A라고요. 그래서 봐봐요. T분의 R 세타 곱하기 T분의 1이 A예요. 그죠? 결국 내가 지금 너무 뭐 좀 뭘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가 뭐예요? 아이고 얘 뭐예요? 오메가죠. 근데 곱하기 t분의 1이 A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자 봐봐요.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시간으로 더 끊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가속도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X축 성분, Y축 성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X축 성분은 여러분들이 이 저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죠? R 오메가 제곱이겠죠. X축 성분은 요거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니까 근데 마이너스 성분이에요? 아니면 플러스 성분이에요? 마이너스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코사인이에요? 아니면 사인이에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죠? Y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Y축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됐죠?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오메가라는 거는 뭐예요? 그죠? 이거죠. 이거. 그죠? 이 뭐야 이게. 세타를 이거죠, 이거. 근데 이게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2번.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T 제곱분의 세타의 제곱. 이게 R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A는 요거다. 이게 바로 R 오메가 제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보시게 되면은 루트를 한번 씌워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제가 이거를 왜 씌우냐면은 저기 전에 이거 거리적 요소한 거 있죠? 지금 가속도까지 컴플리트 했어요. 거리적 요소한 거 x하고 y 어딨어? 이게 x지? x 어디 x하고 y 한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조금 합쳐 보려 그래요. 그러면은 루트 x축은 r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맞나요? 그죠? x축은 코사인이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은 r의 제곱 사인. 자, 이거 좀 형형삭삭하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r의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뭐예요? 그죠?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거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 놓은 거예요. 하하, 여러분들이 거리적으로 컴플리트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할 거냐면 속력적으로 볼 거예요. 속력적으로도 vx제곱 더하기 vy제곱이 시그마 v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귀찮은데 자,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자 루트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자 그렇게 썼죠. 제곱 플러스 v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시그마 v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씌웠으니까 그냥 시그마 v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거리적 요소고요. 이거는 속력적 요소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가속도적인 요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가속도적인 요소도 똑같아요, 여러분. a 제곱 x 더하기 a 제곱 y 이걸 해주시면 돼요. 가속도라는 거는 x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지워져라. 코사인 오메가 t의 또 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y축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얘가 뭐예요? 그죠? 시그마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가속도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남으니까는 시간이 남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분하실 줄 아시면은 이걸 미분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x라는 거는 자 여러분 위에 좀 보세요. r 코사인 오메가 t죠. 자 어디 갔어? x라는 거는 여기 보시죠. r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이렇게. 그죠? r 코사인 오메가 t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웠어요. 한 내일 있으면 또 까먹어요. 근데 아무튼 x가 얼 코사인 오메가 t죠. 근데 vx는 얘를 어떻게 돼요? 한 번 어떻게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크게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해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가속도적인 x축은 어떻게 돼요? 그죠? x를 t로 몇 번? 그죠?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dvx라는 걸 어떻게? 그죠? dt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아셨죠?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y축을 좀 볼게요. y축을 보시면은 r 사인 오메가 t였죠. 그죠? r 사인 오메가 t였죠. 그 다음에 v축, 그러니까 속력적인 어떤 축에서의 y축은 그죠? dy분의 dt였죠. 이거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죠. ay는 어떻게 됐어요? ay는 d 제곱 y 이렇게 하고 dt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2차 미분한 거죠.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dv 이렇게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지금 어떻게 가냐면 dvy를 dt로 나누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세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넣으시면은 똑같이 계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디 있어? 이거. 원운동 분석에서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길죠? 많이 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SHO 운동을 하기 위한 원운동 분석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SHO 운동 분석을 위해서 원운동 분석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드디어 SHO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분석을 하기 앞서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네.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 좀 쉬고 계세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시계가 보이시나요? 밤 11시 14분입니다. 졸려 미치겠어요. 진짜 아주. 원래는 제가 이거 칠판으로 하거든요. 이거 원도 잘 안 그려졌어. 원은 칠판으로 하면 원 진짜 잘 그려지던데 요새는 칠판이 아니라서. 아무튼 제가 왜 칠판으로 안 하냐면 칠판이 꽤나 불편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일단은 최대로 불편하고요.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뭐 그죠? 뭐 좋은 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SHO 운동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진자 운동, 단진자 운동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또 제가 실험 영상까지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SHO 운동 분석하고 이제 단진자 운동하고 같이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스케줄 짤 때도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그림을 매우 못 그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밑에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고통스럽다 진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싫어요. 제 진짜 미술학원을 제가 4년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도 제가 미술학원을 그렇게 4년 동안 다녔는데 미술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네, 미술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도 막 억지로 다녔거든요. 근데 막 엄마가 막 억지로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이제 엄마가 학원 다녀볼래 그래가지고 다녀볼래 해가지고 간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형아들하고 누나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때 누나들하고 형아들하고 진짜 어떻게 지낼란지 좀 잘 모르겠는데 잘 지내고 있겠죠. 뭐 지금 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됐을 텐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죠? 여러분들도 막 시간이 빨리 가니까 오늘 이 순간을 진짜 값지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내가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오메가 T라는 거는 여러분 세타예요. 그죠?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각도라고. 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완성. 자, 두 개의 원을 완성시켰. 오케이. 두 개의 원을 완성시켰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선을 X축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아니라 원운동 분석을 하시는 그 다음에 SHO 분석을 하시는 이제 대다수의 많은 어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X축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후계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법칙이 있어요. 제가 물리학 1에서 3강에 다뤘는데 이 후계 법칙을 써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바로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구 탄성은 뭐였더라? 잠깐만요. 뭐였냐면 맞아, 맞아. 용수철 진자. 용수철 진자가 있는데 이 용수철 진자를 할 때 후계 법칙이 필요해요. 그래 가지고 여기 X축 있죠. 그래 가지고 이걸 X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래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다 똑같다는 거. 그냥 X축으로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자라고 하면 끝났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아셨죠? 이렇게 여기도 X축이고. 아셨죠? 그래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냐면 X축, Y축 뭐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X축, Y축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거냐면은 그죠? X축만 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X축이기 때문에 그죠? X축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X, 거리적인 요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리 찾고, 속력 찾고, 가속도 찾고, 힘 찾고, 에너지 찾으면 끝인데 에너지는 안 할 거, 에너지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힘까지 할 겁니다. SH 운동은 다행히 힘까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색깔 바꾸고 X축 같은 경우 거리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거리적인 요소를 좀 보도록 하면은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글씨 보이셔야 돼요. 자, 거리적인 요소를 좀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근데 봐봐요. 이 공이 여기서 슝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냥 위로.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면 이렇게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위치도 같잖아요. 이렇게. 위치도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위치도 이렇게 같죠? 위치도 같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치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같은 걸. 진짜 이거 신기해요. 이거 제가 앱을 다운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거 무료예요, 여러분. 절대 광고하는 건 아니고 무료인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점선을 못해요, 제가. 칠판에서도 이 화이트보드뿐만 아니라 이 어떤 저기 뭐냐 칠판 그 뭐냐 분필 쓰는 칠판에서도 드르륵이라 그러네. 드르륵 이걸 못해요, 제가. 드르륵 이거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좋네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죠? 세타죠. 세타는 뭐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죠?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놓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또?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죠?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X축 성분은 봐봐요. R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성분을 보시면 되죠. 왜냐면 이쪽 성분이 이쪽 성분이니까 우리는 이 움직임을 보는 거니까. 그죠? 얘는 뭐예요? 이 세타 기준으로. 사인 값이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R 사인 세타인데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R 사인 오메가 T. 왜냐면 세타는 오메가 T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유도 했어요. x는 r sin 오메가 t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S라는 거는 R세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특징. 요거.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봐봐요. 부채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이 있어요. 자,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예요. 근데 여기는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는 S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봐봐요. 세타를 한번 늘려볼게요. 세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타를 한번 늘려볼게요. 근데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S가 늘었죠. 봐봐요. 반지름은 그대로가 됐어요. 반지름은 그대로잖아요. 반지름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늘었어요? S가
확연히 뭐야? S가 확연히 늘었죠. 여러분 봐봐요. S가 확연히 늘었잖아요. 그죠? S가 확연히 늘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은 S라는 거는 세타에 비례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S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 어떻게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 말을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부채꼴을 그려볼게요. 하나 더 부채꼴을. 자, 세타고요. 보이시죠, 여러분? 노란색도. 그 다음에 여기 S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R이고요. S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봐봐요.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는 똑같아요.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는 똑같아요. 이런 게 뭐지? 이게 뭐지? 세타라고 하면 원래 자르는 거구나, 이게. 아하. 원래 이렇게 이게 뭐지? 와, 이런 거구나. 아하. 좋았어. 자, 좋았어. 엄청 좋은 애들이네요. 자,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습득을 하다니. 자, 아무튼 자 봐봐요. 세타는 어때요? 세타. 가만히 있죠. 세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S가 어때요? S가 어때요?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커졌죠? S가 어떻게 됐어요? S가 그죠?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요랬던 S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R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R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R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R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너무 신기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S라는 거는 R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자, 어디 갔어? 자, 여기서는 S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는데 여기는 X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가 아니라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합해가지고 S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뭐 항공기 나가는 듯한 그런 소리 들리세요? 제 노트북 소리예요. S는 R세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S는 R세타. 아까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노트북 띄워놨는데 자 S는 R세타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예요. 아셨죠? 되셨죠? 뭔 소린지 아시죠? 그래서 R세타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를 T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세타가 근데 뭐예요? 오메가 T죠. 그죠? 오메가 T죠. 그래서 이거를 T로 또 나눠요. TT 해가지고 R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V는 R 오메가다. 이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R 오메가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운동 분석 아셨죠? 뭐 아무튼 자 분석한 겁니다. 뭐 더 좀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원 여기 있어요. 아무튼 네, 지금 어떤 거 있어요? X축 지금 성분을 구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Y축 성분을 구할 겁니다. Y축 성분 Y축 성분이 아니라 속력의 X축 성분을 구할 거예요. 속력의 X축 성분. 자, 속력의 X축 성분은 요거 있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좀 지워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자, 요런 식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그려 놓으세요. 요렇게 똑같이 뭐야? 자,
자, 이렇게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에헤,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으세요.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얘가 세타는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에헤, 세타는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참, 내가 무슨 똥단지 같이 그려놨네? 다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야죠. 자, 요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세타는 오메가 t, 요런 식으로 되겠죠. 되셨죠? 근데 봐봐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똑같잖아, 색깔이. 자, 요게 빗변적인 성분이죠. 이게 빗변이에요. 빗변적인 성분이에요. 근데 이 빗변을 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그죠? 가로축 성분하고 세로축 성분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죠. 그죠? 이게 무슨 성분? 무슨 X축. 이거는 Y축.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공이, 슉 가가지고 이렇게 슝 간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지금 슉 가가지고 얘는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진짜. 간 건 아니지만 지금, 간 건 아니지만 지금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게 속력적인 축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죠?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R 오메가 제곱 가속도잖아. 그래서 R 오메가가 되겠죠. 근데 R 오메가가 되는데 R 오메가 A가 세타니까는 얘가 안고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죠? 안고 있는 게 왜 자꾸 색깔이 똑같아? 안고 있는 게 코사인 값이 되겠고 보고 있는 게 사인 값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요쪽으로 지금 가는 거를 암묵적으로 다시 말하지만은 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그냥 요렇게 보겠다. 그냥 요렇게 보겠다. 지금 요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움직임을 보려면은 이 y축 성분을 봐야겠어요? 아니면 x축 성분을 봐야겠어요? 이 x축 성분을 봐야겠. 잠깐만. 이 y축 성분 맞네요. 이 y축 성분을 봐야겠어요? 아니면 이 x축 성분을 봐야겠어요? y축 성분을 봐야겠죠. 그죠? y축 성분. 근데 y축 성분은 말만 y축 성분이지. 이게 뭐라고 어디 써놨니? 내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기. x축 성분. x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얘는 뭐야? x축이야. x축이야. 근데 r 오메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고 있는 거구나. 뭐예요, 여기는? 코사인 값이죠. 그죠? 얘는 그래서 코사인 값인 겁니다. 코사인 세타. 그래서 다시 일로 와봐요. 자, 어디 갔어요? VX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VX는 R은 똑같죠? 뭘 똑같아? R 오메가지. 예, R 오메가라고 됐잖아. R 오메가. 그죠? R 오메가.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원래는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원래는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죠?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왜냐면은 오메가 t. 오메가 t. 왜냐면은 세타라는 게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V 그러니까는 속력적인 성분도 지금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무슨 색으로 이걸 해보자. 가속도인데 이제 X축 성분을 조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X축 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인데 봐봐요. 얘가 요런 식으로 쑥 가다가 계속 가다가 저 하늘에 별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잖아.
아래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래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위로 계속 가는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이 아래 와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이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여기를 통해서 한번 좀 다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는 세타는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삼각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가속도는 여기서 뭐다? 그죠? r 오메가 제곱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 밑에서 해볼게요. 밑에서. 자, 이 봐봐요.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뭘 해볼 거냐면은 가속도의 x축 성분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속도의 x 봐봐요. 공은 실제로는 뭐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얘가 구심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봐요. 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받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받는 거를 구심력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받는 거 있죠. 바깥쪽으로 받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심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받는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를 할 거냐면 이 구심력 형태를 한번 좀 보게 될 겁니다. 진짜 구심력. 지금 딱 봐도 구심력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원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은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받는 힘을 어떻게 나누자. 나누자. 이렇게 받는 힘을 나누자.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봐봐요. 나누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싶어 해요. 원래 공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바깥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자. 여기 세타를 기준으로 하고 r 오메가 제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죠?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니까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죠? 자, 가속도적인 x축의 가속도적인 성분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뭐 하기 전에 세타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세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AX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예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뭐를 아냐면 봐봐요. 힘들어. R 사인 오메가 T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R 사인 오메가 T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좀 봤어요. X축이 R 사인 오메가 T예요. 그죠? X축이 R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R 사인 오메가 T를 뭘로 바꿔요? 그죠? X 이런 식으로 바꿔요. X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자, 이거를 X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일단은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게 바로 가속도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은 자,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쓸게요. 다시 위로 가면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거리적인 요소 구하고 속력적인 요소 구하고 가속도적인 요소 구하고 힘적인 요소 구하고 이제 에너지적인 요소 구해야 되는데 에너지적인 요소는 오늘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가속도적인 요소까지 끝났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죠? 힘적인 요소 해야 되죠? 그래서 힘적인 요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힘이라는 거는 MA죠. 여러분들 뉴턴의 제2법칙. 그게 뭐예요? 뉴턴의 제2법칙이 그죠? A는 n분의 F죠. 근데 A는 n분의 F인데 이 F라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힘에 대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양변을 m으로 곱하게 되면은 MA가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공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거의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 가속을 해주면 힘이 생긴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원래는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은 가속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F는 뭐다? F는 뭐다? 자, 다시 깔끔하게. F는 MA예요. 그죠? MA예요. 근데 M 곱하기 A는 어떻게 돼요? A는 R 오메가, A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M 마이너스, 자,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허,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뭐야, 뭔 소리야? 자, 그래가지고 무슨 저희 녹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자, 뭔 소리냐면은 그래서 자, F라는 거는 마이너스 MV 제곱, MV 제곱이란다. M 오메가 제곱. 이거를 V로 잘못 봤어요. M 오메가 제곱 X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후계 법칙 제가 언급 드렸죠. 후계 법칙. 제가 여기 다시 써볼게요. 후계 법칙이라는 거는 뭐예요? 후계 법칙. 아유, 훅을 빨간색,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자, 후계 법칙이 뭐예요? 후계 법칙. 얘를 탄성 법칙, 뭐 탄성력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이 탄성력의 법칙은 뭐냐면은 탄성력도 힘이죠. 힘이라는 건 탄성력이라는 건 여러분 막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많이 외우셨어요? 그죠?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K는 뭐예요? 그죠? 개수죠. 탄성력 무슨 뭐 용수철의 개수. X는 뭐예요? 얼마나 변형됐냐. 그래서 원래 요 정도인 용수철을 얼마만큼 변형을 시켰느냐. 이거 많이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F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F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X를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마이너스도 없애버리면은 M 오메가 제곱은 K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 인과관계를 보면은 힘이라는 게 요런 식으로 법칙이 만들어져요. 힘이라는 게 M 오메가 제곱은 K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어허.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K는 M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생뚱맞아요. 진짜 생뚱맞은데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주기가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거리적인 요소 구했고, 속력적인 요소 구했고, 가속도적인 요소 구했고, 힘적인 요소 구했어요.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다 구했는데 지금 뭐를 구할 수 있다? 주기를 구할 수 있다. 단진동이 봐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슉 가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봤더니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주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은 얘는 몇 가지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n분의 k, 오메가 제곱이라는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이라는 거는 오메가 제곱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될 겁니다. 뭐를? 그쵸?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각속도죠. 각속도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요? 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2파이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각속도라는 거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각속도가 뭐예요? 얼마만큼의 어떤 각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각도적인 변화를 시간 동안 누적을 시켜줬느냐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근데 얘가 왜 진동수하고 비례를 하냐? 아니 진동수가 커지면은 당연히 뭐가 커지겠어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겠죠, 각이. 그래가지고 오메가하고 진동수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이 파이는 뭐예요? 상수 껴넣은 거고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각속도에 대한 강의를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메가는 EMF 이런 식으로 가능해. 2파이 F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2파이 F분의 자 지우고 다른 색깔로 얘는 그래서 결국에 2파이 F의 제곱은 N분의 K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곱을 어떻게 그죠? 루트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2파이 F는 똑같은 색깔이네요. 2파이 F는 어떻게 그죠? 루트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봐봐요. 우리는 지금 주기를 구하려는 거지 이 앞에 있는 2파이까지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냐면은 F는 자 어떻게 그죠? 2파이 루트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분석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공식 뜻하는 건 뭐냐면은 자 봐봐요. 이 공식 뜻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 K라는 게 켜지면은 K가 뭐예요? 용수철 계수예요. 용수철이 얼마나 뭐 단단하나 뭐 이런 거거든요. 용수철 계수가 어떻게 돼? 용수철 계수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그죠? 아,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진동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내가 뭐 공식을 너무 잘못 썼는데. 내가 왜 역수 처리를 안 했죠? 어디서 지우개가. 자,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용수철 계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죠? 이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게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죠? 용수철 계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용수철 계수가 아니라 진동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용수철 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진동이 많이 될 거고. 왜냐면 빨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뭔 소리냐면 얘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용수철 진자를 이제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거를 용수철 진자 쪽으로 묶어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당연한 거죠. 용수철 계수가 늘어나면 더 점점 이렇게 세졌다는 소리니까는 이 공이 어디로 나갈 때마다 빨리 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빨리 오게끔 하죠. 빨리 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수를 많이 시켜야 되겠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래가지고 진동수가 많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고 질량이 작게 되면은 진동수가 많아진다. 당연히 질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진동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면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질량이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진동수가 당연히 많아지게 빨리 와 이러면서.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를 구할 거냐면은 주기를 구할 거예요. 주기라는 거는 진동수의 역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K분의 M 하시면 돼요. 얘는 M분의 K잖아요. K분의 M 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또 M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 분석한 거 맞죠? 잠깐만요. 잘 분석했네요. 자, M이 커지게 되면은, 자, 다시 말하면은, 질량이 커지게 되면은,
주기가 늘어난다. 주기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줄어들게 되면은 K가 줄어들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하면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반대로 주기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K가 낮아질 경우를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K가 높아질 경우도 좀 보시면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수철 개수가 높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용수철 개수가 높아질 경우에 이게 높아질 경우에는 이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죠?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라는 게 작아지게 되면은 공이든 모식이든 질량이라는 게 작아지게 되면은 주기도 같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금 두 가지를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걸 얘하고 이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좀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기가 넓어지겠죠. 왜냐면 질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낮아져요.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잘 안 오겠다라는 소리예요. 잘 안 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죠? 그다음에 질량이 작아질수록 주기가 짧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질량이 작아지면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용수철 개수가 낮아져요. 용수철 개수가 높아지면은 진동수가 높아지죠. 용수철 개수가 높아지면은 진동수가 높아져서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주기가 줄어든다. 주기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시간 단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주기가 높아지게 되죠. 용수철 개수가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진동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SHO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X축 성분은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좀 보시면서 하세요. 저는 지금 옆에 이미 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미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만 제가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하는 거고. 자, X축 성분이 아니라 그 거리적인 요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R sin 오메가 T, R sin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속력적인 부분에서 X축은 어떻게? R 오메가 코사인 세타, R 오메가 이거부터 하지 말고 R 오메가 코사인 코사인 오메가 T, R 오메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적인 분열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근데 R 사인 오메가 T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했어요? 우리는 그저 힘이라는 걸 구했죠. 자, 힘은 어떻게 돼요? MA죠. MA니까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M 얘는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M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F죠. 용수철 대한 그러니까 탄성력에 대한 법칙을 만드는 후계 법칙에 의해 가지고 F는 마이너스 KX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용수철 개수에 비례하고 얼마만큼 길이가 변했냐에 이렇게 비례를 한다라는 소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일단은 복습인데 조금 약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높아질수록 다시 복원되려는 탄성 복원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이렇게 있는 요런 식으로 있는 용수철이 요렇게 변형됐어요. 그럼 다시 요런 식으로 복원되려면은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요 소리고요. 용수철 개수가 많으면은 이게 다시 복원되려면 어마무시한 힘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탄성 복원력에 대한 내용이고 F는 여기서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KX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는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K라는 거는 M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주기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다시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n분의 k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n분의 k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그죠? 2파이 f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수,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루트 씌워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2파이 f라는 거는 루트 n분의 k죠. 근데 우리는 지금 f를 구하고 싶은 거는 아니죠. 근데 일단 f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파이죠. 2파이 n분의 k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나져요. 그죠? 근데 진동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주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기를 또 구해보게 되면은 2n분의 루트 k분의 m이에요. 역수 취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좀 분석을 하게 될게요. K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M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나눠서 K가 증가했을 때, K가 줄어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이 증가했을 때, M이 줄어들었을 때를 좀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M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분석해보고 K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이 증가했을 때, M이 줄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K도 K가 늘어났을 때, K가 줄어들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진동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용수철 개수가 늘어났을 때, 진동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해 두시게 되고, K라는 거가 줄어들게 되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그죠? 줄어들게 되죠.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라고요?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진동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떻게 돼?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그죠? 작아지게 되겠죠.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진동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줄어들면은 진동수가 커지게 되겠죠.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작아지게 되면은 진동수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저기고요. 그 진동수에 대한 얘기고 지금 해볼 거는 주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질량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주기가 커지게 되겠죠. 자, 아이고 자리가 모자라요. 자, 질량이 커지게 되면은 주기가 커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같이 주기도 줄어들겠죠.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주기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자, K 용수철 개수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은 T라는 게,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용수철 개수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은 주기도 같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용수철 개수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기도 같이 낮아지겠죠. 용수철 개수가 낮아지면은 주기도 같이 낮아지겠죠. 이거를 좀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용수철 개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거 반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높아지게 되면 뭔 소리야 왜 높아져? 얘가 낮아지게 되면은 주기도 낮아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분석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어떤 뭐랄까 같이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용수철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진동수는 높아지게 되고 저기 뭐냐 진동수는 높아지는 대신에 주기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자, 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자 봐봐요. 몇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K 용수철 개수.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용수철 개수가 증가하면 진동수가 증가하며 어떻게 돼? 그죠? 주기가 줄어든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용수철 개수, 그러니까 얼마나 탄성 복원이 잘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 그게 증가하게 되면은 진동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잠깐만요. 용수철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기가 줄어든다. 그죠? 용수철 개수가 줄어들면은 다시 복원되려는 힘이 강한 거니까는 복원이 더 잘 되겠죠. 복원이 더 잘 되면은 주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량에 대한 개념인데, 질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진동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감소하며, 그죠? 진동수는 감소하며 주기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주기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SHO 분석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주기를 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HO 분석에서 주기를 분석하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공식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공식은 중요하죠. 공식 뭐 이거 파이야 파이. 공식 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SHO 운동 분석 시간에서 어떤 알아낸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라 알아낸 어떤 것들은 뭐냐면은 요런 것들. 뭐라고요? X는 요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V적인 성분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 가속도적인 성분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F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서 관계를 찾으려고 그랬고, 이 관계를 찾으려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죠? 요런 식의 두 가지의 법칙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딨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법칙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그죠?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법칙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왔다. 용수철 개수가 증가하면 진동수가 증가해서 주기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진동수가 감소해서 주기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SHO 분석의 어떤 메리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속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살이라고 그러면 엄청 뭐라 그러죠? 베네핏 뭐라 그러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속 껍질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SH 분석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 중요하죠. X축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주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SHO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SHO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 현상이거든요. SHO 운동, 그러니까 단진도 운동 같은 경우도 자연 현상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든 툴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물리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물리라는 거는 자연현상을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학문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물리를 공부하시는데 흠뻑 젖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H 운동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요. 손으로 쓰는 거 진짜 몇 분 안 걸려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진짜. 그래서 한번 좀 써보시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이 넘게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원운동 분석하는데도 30분, 20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운동 분석하고 SHO 운동 분석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SHO 분석은 Simple Harmonic Oscillation Analysis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원운동 분석과 SHO 운동 분석을 동시에 한번 해봤는데 이제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얻어 가시지 못하더라도 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굉장히 할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용수철 진자를 한번 좀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단진자 운동을 분석을 해보게 될 겁니다. 용수철 진자하고 단진자 운동 이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유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많이 연습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이제 해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